자, 다음 이제 우리 6절 세율 파트인데요. 페이지 번호 47페이지입니다. 세율도 내년에 가면 조금 개정되는 게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리 세율 편에 가면요. 양도세 그러면 과세 대상이 총 몇 개다? 6개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토, 건부, 주, 파기라고 해서 6가지가 과세 대상인데 올해까지는 파생 상품이 없었고요. 내년 2016년 1월부터는 파생 상품이 추가되기 때문에 우리는 편의상 토, 건부, 주, 파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토, 건부, 주, 파기 6개 중에서 실제 중요한 거는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게 중요하죠. 사실은 부동산 쪽을 세율 내고요. 여기 나는 주식이라든지 기타 자산은 거의 나오지 않는데 파생 상품 모르겠네요. 내년에 신설되니까 언급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암기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쪽이 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요거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양도세율은요, 부동산은 등기 의무,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 그 다음에 보유기간 요거에 따라서 세율의 차이가 있다면 일단 미등기 전매를 하지 말아야 돼요. 미등기 전매하면 몇 프로 과세하느냐? 70% 과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하고 팔아야지만 세율이 완화되고요. 미등기 전매하면 70% 과세이기 때문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년 미만 보유했다. 등기했는데 1년 미만 보유하면요. 50% 과세예요. 반이 세금입니다. 그러면 보유기간이 1년 넘어야죠. 그리고 2년 넘어야 되지만 이 너무 단기 거래하면 세율이 좀 높다 이 뜻이에요. 대신 1년은 넘었는데 2년이 채 안 된다. 그럼 40% 과세합니다. 이렇게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이렇게 세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유기간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년 이상이 돼야지만 6에서 38%가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 부부 공동소유하되 2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이게 2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누진세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부부 공동이든 단독 소유든 1년 미만일 때는요. 세금이 똑같기 때문에 40%이기 때문에 한 사람 소유든 부부 공동 소유든 세금 차이가 없어요. 1년 미만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미등기 전매에도 똑같습니다. 왜냐? 이렇게 비례세율을 쓸 때는 이 단독 소유다, 부부 공동 소유다 관계없이 세금이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2억 벌어서 40% 내나 두 사람이 1억씩 벌어서 각자 40% 따지나 세금은 똑같이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절세하려면요. 미등기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해야 돼. 2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이 6에 38%가 되기 때문에 누진세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다 이거지 무조건 부부 공동소유했다가 아무 데나 판다고 그래서 절세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는 문장을 잘 보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일단 토지, 건물 중 부동산하고 권리는 미등기 70%,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가 되고요. 2년 이상 보유할 때는 6에서 38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내년에 달라지는 건 요건데 아까 우리 토지 중에서요. 비사업용 토지가 있어요. 비사업용 토지는 내년에 2개가 반대가 돼요. 자,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올해 말까지는 적용이 안 돼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 혜택을 줍니다. 반대로 비사업용 토지는요. 올해까지는 6에서 38%예요. 근데 내년 2016년 1월 1일부터는 여기다 10%가 할증이 됩니다. 자, 할증이 돼서 이 10%가 더해진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최저 비사업용 토지는 16에서 48% 과세하는데 만약에 토지 중 사업용 토지였으면 6에 38%예요. 비사업용 토지가 뭐냐 그러면 놀리는 토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나대지, 잡종지라든지 또는 농지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우리가 농사지어야 될 땅인데 농사 안 치고 방치되더라. 나대지다? 그러면 별로 활용하지 않죠. 그런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예요. 비사업용 토지는 10%가 할증과세 붙고요. 사업용 토지는 원래대로 6에서 38%입니다. 그래서 토지 중에서 비사업용 토지만 약간 좀 불이익을 주겠다 이거예요. 세율 면에서는 불이익이에요. 대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해줬던 거를 내년부터 해준다 이거고요. 반대로 세율은 6에서 38%였는데 내년부터는 10%가 할증돼서 16에서 48% 반대 표현이 되겠죠. 세율은 높였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허용해 주니까 내년부터는 제도가 반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 외에 나머지는요. 할증과세가 없기 때문에 6에서 38%인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만 16에서 48%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요거는 미등기 전매하면 70%예요. 그러면 왼쪽에 나오는 토지 건물하고 똑같이 70% 과세하고요. 그
그 다음에 1년 미만 보유할 때는 40%이기 때문에 토지 건물이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냐 요거에 따라서 세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현재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한정에서는요 우대 정책입니다. 왜냐 단기 거래들도 세금을 완화해 주겠다. 이유는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이 1년 미만 보유도 40%인데 토지 건물은 50%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부터는 6에서 38%가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이상만 보유해도 6에서 38%예요. 이렇게 세율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해 주셔야 돼요. 내년에는 여기에다가 비사업용 토지는 16에서 48%다. 이것도 나름대로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세율도 약간 내년에 개편되기 때문에 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에는요.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했다. 우리 대주주는 주식 지분이 좀 많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 단기 거래했으니까 세율을 몇 프로 가세느냐? 30% 가세요. 그러면 대주주도 이거를 단기적으로 팔면은 세금을 높이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대주주 30%인데 중소기업 주식은요 10%만 부과합니다. 자, 올해까지는 중소기업은 대주주가 투자했든 일반 투자자든 중소기업은 기업이 어려우니까 10%만 부과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대주주는 여기서 빼겠다. 그럼 대주주는 10%로 부과하지 않고 20% 부과하겠다. 기타로 들어가기 때문에 20%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소기업의 주식 중 일반 투자자, 소액 투자자는 10%고요. 대주주가 투자할 때는 여기에 못 들어와요. 그럼 그 밖의 주식이니까 20%가 되고 만약에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 그러면 30% 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주주는 중소기업에 제외된다. 올해까지는 포함이라고 그랬는데 내년은 제외입니다. 즉 대주주에 대해서는 좀 강화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파생상품은요 10% 적용할 건데 100분의 75 범위 안에서 인하할 수 있다. 인하한다는 건 줄여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만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이런 뜻이죠. 원래 파생상품 그러면요 우리가 코스피 200 지수라고 해서 선물과 옵션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자, 원래 파생상품은요 20%예요. 법조문에는 20%인데 이게 시행령에서는 75%까지 인하하는데 50%를 인하하기로 했어요. 50%를 인하하는데 이게 언제 법이 통과되냐면 2015년도 2월 3일 날 대통령 시행령에서 5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0%를 부과하는데 50% 인하하면 몇 프로가 하자는 거예요? 10%죠. 그래서 내년에 2016년 1월 1일 날은 실제는 50%를 인하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0%다. 그럼 원래 법에는 20%가 맞지만 50% 인하되는 조건으로 10% 과세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10%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요번에 12월 2일 날 또 법이 통과되면서 이 50%가 아니라 75%까지 확대할 수 있다. 75% 안에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령은 지금 현재 50%니까 10%가 돼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원하면 더 늘릴 수도 있다. 그러면 최대 20%에 75%면요. 5%까지 더 인하할 수도 있겠죠. 낮출 수 있다. 근데 이 75%는 할 수 있다 하는 거지 시행되는 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현재는 몇 프로만 시행된다? 50%가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2016년 1월 1일부터는 10%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내년에 2월 달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75%가 됐다 그러면 다시 수정해서 5% 갈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시행령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2015년 2월 3일 날 시행령에 따라서 현재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10%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편의상 다른 거는 시행령이 없기 때문에 다 이것만 적용하는데 이 파생상품은 시행령 때문에 50% 범위 안에서 현재는 적용하고요. 최대 75%까지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인하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법률 통과 시행령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1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분간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10%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기타 자산은요. 현재 6에서 38% 누진세이기 때문에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누진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세율도 내년에 좀 변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교재에 나오는 거하고 좀 다르게 내년에 기본수 나올 때는 다 반영이 돼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나오는 내용 정리를 해봤고요. 48페이지 가면요. 거기에 양갈로 4번 있는데 양갈로 4번은 올해 신설된 겁니다. 2015년도인데 자, 요거는 이런 뜻이에요. 자, 해당 과세기간에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인데 같은 연도에 2015년도에 2번 이상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는요. 3월 달에 양도했습니다.
턱